네, 안녕하십니까. 제한노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승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승은 한자로 다 긴 장자에다가 승자는 편말 승자입니다. 뭐 표시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뚝 뭐 이런 뜻이죠.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상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도 장승으로 부르다 보니까 16세기에는 완전히 이제 장승이라는 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원래는 장생이라고 원래 그렇죠. 장생이라고. 원래 한자 발음이 장생인데 이제 원래 뭐 한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부르면 되는 거지. 꼭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우리는 1, 2, 3, 4하고 중국 사람은 2, 열, 싼서 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승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장승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돼서 이제 나타났느냐? 이게 특이하게 탑비, 스님의 그 행적을 적어놓은 탑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탑비거든요. 보조선사 하면은 이제 고려시대 때 보조진율도 있지만 요거는 장흥 보림사를 만드신 보조 채징선사입니다. 채징? 채징선사. 그러니까는 가지산파죠. 가지산 보림사이기 때문에. 알아봤어요. 스님이 이제 가지산 이제 보림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요때 이제 경도광 때 759년에 왕의 특명으로다가 장생표주를 세웠다. 요 비석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생표주를 세웠다 하는 것이 편말이기 때문에 사찰 구역을 정해놨다. 사찰 구역의 경계 표시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장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고려시대 때 다시 이제 이게 나온 것이 청도 운문사에 공문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나라에다가 946년에 장생이 11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구역 표시를 이 장생을 표조를 박아서 이제 표시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청도사에는 하나도 물건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통도사에 남아 있습니다. 통도사의 장생 표조입니다. 지금 이제 국장생 석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게 1085년 고려 초기죠. 1085년에 나라에서 세운 이제 장생 이제 표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웠기 때문에 국장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도사 영역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때 12개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래에 저게 지금 통도사 어디쯤에 있어요? 통도사 입구에 있어요. 통도사 일주문 들어가고 입구에. 가도 저걸 몰랐으니. 그게 국상생 석표가 하나 더 발견이 됐는데 그 울주군 상천이라고 그게 통도사에서 4km 떨어진 곳이에요. 저 이제 울주 쪽으로 경주 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표석이 발견됐어요. 12개 중에 또 하나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전부 통도사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그런 토지를 통도사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통도사의 이 국장생 그 석표, 장생표주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오면 약간 이제 달라집니다. 이때는 경계 표시였잖아요. 조선시대에 오면은 1485년에 만들어진 그 경국대전, 나라의 운영 지침서잖아요. 나라를 운영하는 그 지침서에 큰 길, 영남대로나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큰 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뭘 만드냐면 10리마다 작은 장승,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를 써놓냐면 장승을 세운 곳의 위치, 또 여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면은 어디 역참이 있고 어느 읍성이 있고 이 표시를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큰 도로망에는 전부 표시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조선시대 내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길표시가.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예. 나무로 만들었나? 대개 내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1895년 갑오경장 때 이 역참제도가 폐지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역참제도가 뭐예요? 이제 관리들이 지방을 다니거나 할 때에 가서 자고 먹고 자고 숙소 역할도 하고 말을 빌릴 수 있고 또 암행어사도 가서 말을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역참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이제 지방을 다니는 건데 그 역참제도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 장성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개 또 이 장성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폐기되니까 다 없어진 거죠. 예. 근데 기적적으로 돌로 만든 그 장성이 하나 남아 있어요. 예. 그게 선산에 하나 남아 있는데 선산에 있는 거 보면은 작은 말하자면 장성이었어요. 네모난 돌에다가 여기가 어디고 이제 선산 도호부가 어디에 있다. 이 표시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로도 만들었고 나무로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나무로 만드는 건 다 없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일본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1764년에 이 합천 그러니까 덕진이라는 데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작은 장성이 하나 떠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낙동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흘러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그걸 찾아낸 일본 사람이 기록을 좋아하니까 그림에다 그걸 자세히 써놨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합천 덕진의 무슨 마을이고, 이제 이런 표시를 해놓고 위에다가 이제 사람 얼굴을 좀 새겨놨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이미 장성에 사람 얼굴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후반기에 나타났느냐? 전염병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염병이라는 길을 통해서 사람이 왕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벽사신의 얼굴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후반기 그 장승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무슨 장승이냐면 노표장성, 길거리를 표시하는 노표장성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 하나가 가 있어요. 예. 저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우리나라 거예요. 경성 60리 이렇게 써 있는. 써 있죠. 예, 거기 다 써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인천 그 만술이 그 별고개 성현열에서 만들어서 써 있는 거 보면 인천에서부터 관문이 심리 지점이다. 여기가 여기 고개 이름은 성현이고 서쪽으로 가면 제물포고 동북방 거리로다가 경성이 60리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노표 장성이에요. 길 표시를 하는 장성인데 아까 후반기에 얼굴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벽사신이요? 근데 이제 얼굴이 이제 벽사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빨이 삐죽삐죽하죠. 이게 벽사치라고 그래요. 삿된 것을 물리치는 이빨 이런 뜻이거든요. 벽사의 벽사치, 벽사의 이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얼굴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막기 위해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표 장성에도 이제 얼굴이 나타난 거죠. 예. 근데 노표 장성은 길거리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쌍으로 나타날 일이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비엔나의 민속박물관에도 또 한 점이 있어요. 그건 저 강원도 금화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람 얼굴로 이제 조각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노표 장성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노표 장성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은 2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성이 뭐가 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용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러면 이제 장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주로 이제 전염병 때문인데, 요게 이제 부산 서해리 당산이에요. 서해리. 그러니까 부안읍성 서쪽문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 양쪽에 있고
한쪽에 이제 소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689년. 요때 언제냐면 이제 숙종 때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700만이었는데 200만이 희생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숙종 연간이 됐을 때 또 다시 인구가 700만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 때부터 영조, 정조 1800년까지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 했는데 이때 또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창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그죠? 예. 근 100년 넘어서 원 인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1598년에 끝났는데 전쟁이 17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겨우 이 700만을 다시 회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염병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장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장성이 나타나서 대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읍성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요게 서문 안에 있는 거고 동문 안, 남문 안에 다 있었어요. 동문 안에 지금도 역시 길 양쪽으로 장성이 있고 이 소떼도 있어요. 예. 소떼하고 장성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렇죠. 다 이제 막음이니까. 소떼는 성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원래는 장성은 노표 장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노표 장성. 근데 그때 사람들도 요 장성이라고 불렀냐?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장성은 노표 장성이니까. 그렇죠. 벅수라고 불렀어요. 복수. 예. 벅수. 예. 법법자 지킬 숫자. 법다이 지킨다. 법수보살, 불교의 법수보살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법수? 예. 복수가 아니라? 예. 그것이 이제 그냥 문문 변화가 돼서 벅수라고 하는 거고, 불교의 법수보살에서 왔다. 어쨌든 지킴이로 다 왔다. 그러니까 대문 양쪽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양쪽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쌍이 됐구나. 예.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이제 소떼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쪽 지방에 가면 소떼라고 안 불러요. 예. 그럼? 짐떼라고 불러요. 짐떼? 짐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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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문문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진떼였을 것이다. 진떼. 예, 진압하는 대. 예, 진압하는 대여서 이제 거기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리를 앉히면서 오리는 하늘과 소통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이 지켜주십사는 거 전령 역할도 하지만 진압하는 대로서 세워놓은 거다. 그래서 이것이 운문 변화가 돼서 짐대가 됐다. 경상도 이제 통영 같은 데는 아직도 벅수라고 불러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또 진또배기라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진또배기. 예, 강릉에서 진또배기라고 그러죠. 짐대를 많이 박아놓은 거를 이제 짐대배기인데 짐대배기가 점점 불문 변화해서 진또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이름은 진대였는데 이상스럽게 일제시대 때 와서 이걸 소떼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소떼라고 하는데 원래 진대가 많다. 음문 변화로서 짐대라고 부른다. 실제로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쪽 전라도에서는 다 짐대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어떻게 이름이 바뀌면서 소떼가 된 거죠. 예. 솟았다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요 장승 이름도 원래 벅수였는데 일제시대 때 장승과 벅수를 합해버렸어요. 지키는 이 벅수를 장승으로 다 통합하면서 우리도 지금 다 장승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원 이름은 벅수가 맞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말에 변한 벅수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승이랑 통영해서 부르니까 요 강에서 그냥 장승을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떼도 원래 진떼가 맞는데 소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떼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길 양쪽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왕래하기 때문에 병균, 전염병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세워놨고 동네마다 이렇게 유행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절이라고 전염병이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절에도 당연히 이 장성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길 양쪽에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전염병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자면 앵마기 장성입니다. 예, 앵마기 장성입니다. 자, 여기 나주 운흥사 돌장성입니다. 나주 운흥사. 초의 선사가 출가한 절이죠. 원래 이제 지금 터만 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복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길 양쪽에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중간으로 통행을 하죠. 하원, 예, 당장군 써 있는 명문이 상원, 주장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민간에서 쓰는 용어죠. 예. 절집에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원래 도교의 장군이에요. 예. 도교의 장군인데 중국의 장군을 전부 통동을 하는 거예요. 하원 당나라 장군, 상원의 주나라 장군. 왜? 전염병이 어디서 와요? 대륙에서 오니까요. 예,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장수를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장군, 주나라 장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찰에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패 역할을 이제 인물을 내세웠는데, 예, 요거는 이제 불회사 이제 돌장성 역시 길 양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그 하원 이제 당장군, 상원, 주장군 이렇게 이제 명문이 이제 있는 거로 이제 나와 있어요. 예. 요거 실상사예요. 예. 실상사는 특이하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울 건너기 전에 양쪽에 2개가 있었고 개울 건너서 2개가 있어요. 예. 근데 개울 건너기 전에 있는 건 하나는 홍수에 떠내려가 가지고 지금 하나만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장성하고 요거 장성하고는 이 개울 건너 있는 거고 요건 개울 건너기 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잡기나 전염병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제 앵막이 이제 역할을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이건 영암 이제 쌍계사터 돌장성이에요. 예. 우리나라 절에 남아있는 장성 중에서는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장성이에요. 예. 생김새도 좋고, 조각도 좋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화답사 하는 사람들이, 예, 남아있는 돌장성 중에서는 최고 잘생긴 장성이다. 이렇게 손꼽는 돌장성인데, 역시 여기 이제 길 양쪽에 있고, 이제 이제 주장군, 당장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쭉 내려와도, 민간에서는 어떻게 했냐? 주는 이제 나무 장성이었죠. 민간에는 주로 나무로다가 이제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전부 나무들은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맥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전라도 쪽에 이제 이 돌장성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무안 법천사 돌장성이에요. 예. 법천사에 가는데 역시 길 양쪽에 이렇게 이제 장성이 서 있는데, 많이 이제 순한 얼굴이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순한 얼굴로 이렇게 양쪽에 이제 서 계십니다. 전라도 쪽에서 돌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경상도는 굉장히 드물어요. 만든 것이. 경상도 쪽에 가면 관용사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창녕 관용사에 가면 요 사이로 다녔어요, 원래. 예, 요 사이로 다녀서 잡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랬던 건데, 요걸 잊어먹었었어요. 예, 예. 잊어먹었다가 이제 찾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 때가 다 170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이제 전염병이 창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 아니네요. 1700년대. 예. 요즘 시대로 치면 온도 체크기를 저렇게 세워놨던 거 아니면 QR 체크기 해놓은 네. 거. 그러니까 1700 이제 도갑사 것이 이제 1717년에 세워서 이제 빠른 시기인데, 도갑사 거는 1989년에 도둑놈이 훔쳐가서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처음 답사 갔을 때는 그걸 개울 양옆에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밤새 와가지고 2 장성을 빼가고서는 아직도 못 찾았고, 여기 창녕 관용 사건은
잊어먹었다가 그래도 찾았어요. 다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남장사 이제 돌장성이에요. 상주 남장사.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아마 하나 더 있을 건데 잊어먹었는지 요 하나만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성은 어쨌든 앵박이 역할로서 이렇게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제 오래 이제 남아 있게 된 거거든요. 전에 요거는 운봉 서천리 돌장성이에요. 운봉. 운동 어디요? 남원. 아, 남원 운봉. 예. 남원시 운봉 그 실상사에서 가까운 데거든요. 요거 보면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예.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진서대장군, 또 방어대장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장군, 당장군이 이제 이름이 변했어요. 예. 근데도 어차피 전염병은 서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서쪽을 진압하는 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제발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어차피 전염병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예. 이게 함양 벽송사 목장성이에요. 예. 원래 길 양쪽에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보호관에 집어넣느냐고 둘을 뜯어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 원래 길 양쪽에 있는 다시 이제 모각을 해가지고 새로 세워놨어요. 예, 새로 세워놨어요. 예, 그래서 요런 목장성이 순천 서남사에도 있었어요. 순천 서남사에도. 근데 서남사에 있는 거는 지금 보존가게, 예, 자기 서남사 그 문화재 집어넣은 그 보존실에다가 보존해놓고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복각한 것만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서남사 가보면. 예. 그래서 절에 이제 남아있는 옛날 목장성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예. 호장 뭐 이렇게. 금호장군. 아, 금호. 금호장군. 금하고 지킨다 이거죠. 잡신이 들어오지 말고 절을 지킨다고 금호장군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호법 대신. 법을 이제 불법을 지키는 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주장군, 당장군 이제 민간의 이름을 그대로 쓰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는 불교식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조선 시대에는 관공서 옆에는 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단이 뭐냐면 그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이제 영혼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한 가족이 죽었다. 이러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원기가 돼가지고 병을 퍼뜨린다. 이런 귀신을 여귀라고 그랬거든요. 여귀. 예. 여귀가 돼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못 받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래서 여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어느 이제 읍치든지 현이든지 뭐 군이든지 가면 여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근데 그 여단만 가지고도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동네 입구마다 세우고 성 입구마다 다 이렇게 세우게 된 거야. 절까지 다 이렇게 이제 앵박이 장성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이때까지는 전염병이면 뭐였을까요? 천연두. 예. 아, 홍역.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행하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천연두도 많이 죽고 홍역도 많이 죽으니까. 근데 천연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천연. 하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준 두창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다 겪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앓고 나면 곤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앓고 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의뢰에 이건 다 겪는 이 병이다. 천연두라고 그래서 잘 손님을 대접해서 보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연두를 마마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손님이라고도 불렀거든요. 다 접대해서 보낸다고. 예. 그랬는데, 이게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1821년이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병군이, 전염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뭘까요? 콜레라. 콜레라요. 오늘 왜 이렇게 맞지? 네.
예, 1817년에 캘커타에서 발병한 건데 이것이 중국을 통해서 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중국을 통해서 역시 들어왔죠. 우리는 뭐 통로가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평양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서는 1821년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열흘 동안에 1000명이 죽었어요. 장계가 올라왔어요. 1000명이 죽었다고. 예, 그리고 22년까지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가 죽었는지는 몰라요. 예. 보고된 것만 그 정도. 보고하는 것만. 왜냐하면 1800년대 이후에는 보고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안동 김씨 세력이 이제 세력을 이거 제도 정치를 시작하고 매간매직, 그러니까 관직을 사고 팔게 되면서 내려가잖아요. 관리들이 내려가면 본전을 뽑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전들이 괴롭히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저기 죽었다. 이래 장계를 올리면 너 통치를 잘못해서 그거를 잘못 다스려서 네가 그랬다고 갈아버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계를 아예 안 올려요. 예.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 미천 들어간 걸 건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통계가 안 나와요. 1800년대 정조 이전까지는 언제 어디서 뭐 전염병이 발병해서 얼마 장기가 계속 올라왔는데 1800년대 이후에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 기록이 몽땅 없다시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부실해요. 예. 그러니까 왕실에서 뭐 전염병이 났다 이런 건 기록이 돼 있는데 민간에서 얼마나 전염병이 나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게 기록이 안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1821년에도 그 평양에서 그렇게 나가지고 전국에 퍼졌을 텐데 콜레라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 기록에 별로 안 남아있어요. 2만 5천 명만 죽었다 이렇게만 돼 있고 전국에 퍼져서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민간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하나는 천연두고 하나는 홍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홍역이라는 건 붉은 이제 발진이 생기니까 홍역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괴질. 예.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병인데 수도 없이 죽으니까 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걸리면은 이 괴질에 걸리면 쥐가 막 온몸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혈관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픈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쥐가 옮기는 거라다 해가지고 민간에서 이제 고양이를 많이 기른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덜어질까 해도. 근데 그런 뭐 소용이 없죠. 근데 이 찢는 것이 만약 호랑이가 물고서 찢듯이 물어 뜯듯이 아프다 이거야 이게 또. 예. 그러니까 이 병 이름을 나중에 호열자라고 그런 거예요. 예. 호연기가 물어 뜯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호랑이 호자에 찢을 열자, 찌를 자자 이래가지고 호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이제 여역 뭐 이렇게 부르듯이 호역, 호랑이처럼 아픈 병이다 해서 이제 호역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염병들은 결국 언제 와서 이제 퇴치가 되냐 하면 지석영 다 아시잖아요. 종두법. 예. 일본 이제 사람한테 이제 배워가지고서 종두법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백신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서양 의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위생 환경 이런 것도 점자 정비해 나가면서 전염병은 이제 퇴치가 되니까 당연히 장승의 용도도 없어졌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머리에 팍 왔어. 예. 이해가 됐어. 예. 목장승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목장승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돌장승들만 절집에 옛날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전국 민간의 성의 입구에 수많은 나무 목장승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장승백이라는 그런 그 지명 자체가 지금도 한 100, 1200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장승에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이제 진화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전염병을 만든다기보다 그냥 지역의 하나의 심볼로서, 그죠? 심볼로서 만들기도 하고, 예. 하나의 이제
축제나 뭐 조형물 같은 걸로도 만든 거지 이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이제 용도로서는 없어진 것이 바로 이제 장승의 이제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